영장문 26번 보시겠습니다. Below explains liner terms. 다음은 정기선 운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내용이죠. 자, A 보시게 되면 정기선 운임이라는 것은 바로 선사가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한다. 이 운임에는 the amount payable, 지불해야 할 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바로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로딩, 선적하거나 디스차지, 양육하는 양쪽 비용과 그 다음에 운임까지를 전부 다 포함을 한다. 그리고 정기선 운임에 있어서는 운송인은 바로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육하는 데 있어서 be responsible for,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D, 그리고 가끔 이것은 운송인에게 있어서 FIO라고 부른다 되는데, 자, FIO는 선적 비용과 양육 비용을 전부 다 용선자가 부담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운송인이 부담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좀 정기선 운임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FIO라는 이러한 운임 부담 방식은 정기선 운임이 아니고 부정기선 시장에서 사용되는 운임의 표현이니까 그 자체도 벌써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27번 밑줄치는 부분을 바꿔 쓰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는데, 국제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the right paperwork, 서류 작업이 crucial, 매우 중요하다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paperwork라는 것은 어떤 수출입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류 작업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끝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죠. 1번 보시게 되면 페이퍼링이 되어 있는데, 페이퍼링은 도배, 우리 벽에다 이렇게 벽지 바르는 거, 그 도배를 말하게 되고요. 다큐멘테이션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서류 작업을 말하는 것이죠. 문서화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 3번 페이퍼 매뉴얼에서 종이로 되어 있는 매뉴얼은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서류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문서화하다, 그리고 기록을 정확히 해서 문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그 서류 작업, 그래서 바로 다큐멘테이션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래서 어떤 missing에서 서류를 누락하거나 그다음에 부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하면은 위험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대금도 지급될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를 성사함에서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많은 다른 국가에서는 다른 또 어떤 사업의 관행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언어도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참 좋은 생각이다. to make sure,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misunderstanding, 착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minimize,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서류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8번, 다음은 non-tariff barriers, 비관세 장벽이죠.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에 not belong to,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죠.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수출입에 있어서의 그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가지고 관세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그걸 조절하게 되는데,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규제를 가해 가지고 수입 물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바로 비관세, 말 그대로 관세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로 무역에 장벽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관세 장벽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 사항을 말하게 되는데, 바로 금지를 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시장에서 요구 사항을 요구를 해가지고 바로 수출거나 또는 수입의 물품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그다음에 or costly해서 굉장히 비용을 증가시키게 해서 결국 이제 수출입을 못하게 restriction, 제한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 되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비관세 장벽에는 unjustified, 아주 어떻게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improper, 부적절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비관세 장벽으로서의 그 수단이라는 것은 바로 such as sanitary and phytosanitary, 식물이라든지 위생검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막 강화시켜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게 되는데, 또한 and othe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돼 있어요. 어떤 기술에 대한 적합성 장애를 말하게 되는데,
어떤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아주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구해갖고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 2, 3, 4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1번 Complex Discriminatory Rules of Origin에 대해서 그래서 뭐 원산지 증명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데 그 원산지 증명을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고 막 까다롭게 해가지고 잘 작성을 못하게 해박 놓는 거. 그다음에 General World Product Specific Quarter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품에도 뭐 쿼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수량 이상은 못 들어오게 막는 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비관세 장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mport license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뭐 특정한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preferential tax rate 되겠는데 이것은 특혜 관세율이 되겠어요. 특혜 관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말 그대로 그죠? 관세율을 낮춰가지고 특정의 상품의 수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이것은 세율을 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비관세 장벽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약간 어려울 수 있겠네요. 뭐 그 비관세 장벽만 알면은 이제 바로 이제 풀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영어 지문이 좀 어려워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자 비관세 장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지문은 무시하고 보기 선지에서만 잘 선택을 해도 정답을 이제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무역 실무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침착하게 이런 문제를 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번 돼 있어요. 자, 유통서류라는 것은 바로 제3자에게 by this action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전이 된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 맞는 것을 골라봐라 이런 거죠. 자, 어떤 유통서류라는 것은 말하자면 뭐 환호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지시라든지 기타 권리증권을 말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means to endorse guarantee. 자, 배서자가 보증하는 건데 he or she에 대해서 그 배서해갖고 받은 배서된 문서를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the lawful owner of the instrument 이 서류의 법적인 소유자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비해를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양도한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선한증권의 뒷면에다가 배서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서하죠. 인도어즈라고 서명을 하게 되죠. 서명. 그러니까 뒷면에다가 서명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원래의 소유자가 배서했다는 것은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넘겼다는 것을 말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유자가 배서한다는 것은 바로 제3자에게 이 사람이 이 서류의 법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장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인도어즈먼트 배서가 바로 제3자에게 트랜스퍼 즉 양도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돼 있어요. 자, what is the right fare of a franc under charter party에 대해서 그래서 용선 계약에 있어서의 괄호 안에 알맞게 연관된 골라보시오. 되는데 higher risk contract 있어요. 자, higher risk 영어로는 다르지만 한국말은 똑같아요. 임차. 자, 임대가 있고 이제 임차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임대는 뭐 빌려준 사람, 임차는 이제 빌리는 걸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 계약서라는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또 hire lessee 이것은 임차인을 말하죠. 그래서 선주하고 그 운송수단의 이제 소유자도 선주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하고 맺는 그런 계약이다 되니까 lessee charter 하게 되면 바로 용선자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임차인. 그럼 임차는 바로 뭐예요? 바로 용선자니까 차트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볼 것도 없네. 바로 그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이제 바로 알 수 있네요. 계속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러한 용선 계약하에서 선박은 렌트 이렇게 빌리게 되는데 바로 한 번 또는 수차례의 경우에 빌리게 된다. 어떤 거냐면 A 항구에서 B 항구로 가는데 얼마, B 항구에서 뭐 C 항구로 가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항구를 이동할 때마다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빌리는 것을 보이지 차터, 그래서 항해
항해 이제 용선 계약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or for fixed period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배를 빌린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정기 용선, 그죠? 정기 용선. 그래가지고 time charter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1번. 자, 다음은 환호음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괄호 안에 적당한 단어를 집어넣으라 하는 내용인데, time draft가 되면 기한부 어음이죠. 기한부. 자, 어음이 지급돼가지고 바로 어음이 제시돼가지고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뭐 30일, 60일, 90일 해가지고 어음이 제시되고 이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바로 time draft. 해서 기한부 어음이 되겠어요. 또는 뭐 일람후 정기불 기한부라고 하기도 하고 일람후 정기불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한엄을 보고 보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정해진 날짜에 지불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한부 환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한부 환엄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바로 수출자가 매수인에게 extend credit 해서 신용을 공여, 즉 외상을 주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런 환엄상에서는 지급 날짜가 지급일이 due 언제가 될 것인지를 기재를 해야 된다, 표시를 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 by time 돼 있어요. 특정한 시간까지는 지불이 된다고 바로 환엄의 지급 만기일이 표시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언제 그러냐면 after buyer accept time draft. 그래서 매수인이 이러한 기한부 환엄을 인수를 하고 이제 물품을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인수 후 30일, 그죠? 그러니까 인수한 날로부터 그 다음날부터 카운트해 가지고 30일 뒤에 지급하겠다는 그런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바로 특정한 환엄의 만기를 만기를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specific time. 그래서 특정기를 기재를 해야 된다. 해서 specific time이 와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사항이 없고요. 3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your offer meets our requirement both in price and quality 돼 있어요. 자, meet one's requirement 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요구에 부응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조건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이나 품질 면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딱 듭니다. 우리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 at the latest by the end of November,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바로 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퍼를 했는데 가격하고 그다음에 품질은 다 받아들이는데 바로 선적 일자는 변경하자 이래가지고 보내는 카운터 오퍼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counter for requesting a functional shipment, 실제 선적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반대 청약. 뭐 딱 맞네요. 딱 맞아요. 그래서 1번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어떤 추가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승낙은 청약의 조건을 do not materially alter,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청약을 하면서 승낙을 하는데 그냥 승낙을 해야지 어떤 제한사항을 둔다든지 그 다음에 추가한다든지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승낙이 아니고 반대 청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걸 빼야지, 그죠? which materially alter 그렇게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항해 일정을 요구하는 승낙 전혀 아닙니다. 항해 일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선적일을 변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mere include asking or shipment, 단순하게 지금 조기 선적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조기 선적을 할 수 있는지를 조회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한 조회 사항에 끝난 것은 아니다. 33번. 자, 문장의 박스에 있는 그 문장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네요. This offer is often for your extents on or before
June 5th 돼 있어요. 그래서 6월 5일이든지 또는 6월 전까지든지 하니까 on or before는 바로 이제 by가 되겠네요. 그래서 6월 5일까지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청약은 자, 6월 5일까지 not later than 6월 5일까지 기사가 승낙하시는 것으로 해서 be open 유효합니다. 열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6월 5일경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죠. 정확히 6월 5일인데 경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돼가지고 5일이나 6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확한 그런 말이 되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by 좀 핍스 해야 되는데 by around가 와가지고 2번은 지금 잘못된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6월 5일 경 그러니까 벌써 며칠 정도의 이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되니까 정확하지 않은 그런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4, 35. 자, 타 문장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죠. 자, 1번 보기 보시면 자, 당사는 you may have to give an rain check on the contract. 자, rain check 상당히 관용어구인데요. 뭐 미루다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다는 그런 관용어가 되겠고 2번은 would like to postpone the contract decision 돼 있어요. 자, 그러면 postpone 하면 뭐예요? 연기하다. 그래 put off가 같다나 그죠? put off. 그러니까 1번, 2번은 같고요. 또 rain check 이런 말은 사실 우리 실용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고 그죠? 원어민들이나 뭐 알까 그죠? 일반적인 비영어권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 실무 영어에서는 뭐 rain check라는 이런 말은 거의 쓰이지가 않죠. 그다음에 그러면 1번하고 이제 2번은 전부 다 결정을 이제 미루자. 그러니까 이제 공통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3번 Let me sleep on the contract terms. 말 그대로 뭐 하룻밤 자고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미루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은 전부 다 어떤 계약의 체결을 미루자 이런 내용이고 we may as well 뭐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런 거죠. 자, swear the contract. 그래서 지금 바로 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sooner the better.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되니까 지금 4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계약사항을 이제 미루자 이런 거니까 4번의 의미는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1번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if you need to renew the contract 돼 있어요. 자, 우리에게 contact 연락하는 것을 hesitate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가 renew the contract 계약서를 자,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고요. 계약서에 이제 갱신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 2번은 There should be some change to the contract. 해서 자, 계약서의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계약서를 갱신하자 하는 내용이고, 이제 2번은 계약서를 변경하다 이런 내용이니까 서로 다르죠. 3번 You may as well make some amendment to the existing contract. 자, 우리는 차라리 existing contract 현재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은 계약서 내용을 바꾸자는 내용이니까 공통인데 1번은 지금 갱신하다는 내용이니까 바로 1번이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해서 4번 보시게 되면 저는 이 계약서가 양쪽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번을 제외하고 2, 3, 4번은 전부 다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6번 We should follow the least purple English sentence에서 자, 다음 중 영어 문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이렇게 영작을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영작은 무엇이냐 하고 묻고 있죠. 자, 그러면 뭐 1번 보니까 크게 뭐 잘못된 게 없어 보이고 2번도 그렇고 자, 3번 보니까 You would draw attention to the fact 돼 있어요. 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은 This offer opened by September 30th 되는데 자, 언제까지 유효하다 할 때는 be open이죠. be open. 자, 그래서 여기 지금 offer opened 되는데 이 open은 이제 형용사로서 뭐 열려 있는 유효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this offer
is often.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그 33번, 그죠? 한번 볼까요? 거꾸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33번 문장에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그죠? This offer is often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출제자가 조금 부지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눈치 빠른 수험생 같으면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36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까 보니까 이것이 offer is open이라고 돼 있더라 하는 것만 탁 캐치하면은 바로 정답인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choose one that is not grammatically correct. 자,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되어 있죠. 자, 당사는 아주 over health supplement에서 건강식품이죠. 수년 동안 건강식품의 수출자, 그리고 아주 중견 제조업체로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to enjoy a good reputation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문장이 지금 enjoy는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여기 걸려 있죠. have been 여기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have been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ave been 뭐가 나오냐면 ing 나와요, 그죠? ing. 그래서 enjoying reputation.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enjoy가 아니고 enjoying 이렇게 ing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By selling high quality goods, 고품질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그다음에 효소, 그러니까 알약부터 또 효소까지 아주 다양한 이런 비타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되는데, 어쨌든 to enjoy가 아니고 enjoy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 39 돼 있어요. 자, 서신의 빈칸을 채워봐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귀사의 주문 HU1449를 잘 받았고요. which received today. 우리가 오늘 그걸 잘 받았습니다. 근데 unfortunately 그 다음에 아쉽게도 do not feel, 우리는 그런 뭐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We can offer the trade discount which you have asked for. 35%에 있는데, 지금 35%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양을 초과하면 이제 할인해주는 그것이 바로 뭐였죠? 바로 뭐 볼륨 디스카운트라든지, 그 다음에 트레이드 디스카운트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신하고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35%나 이렇게 주면서, 그런데 빚이라는 것은 즉 이런 말이겠죠. 즉 35%나 내가 할인해주면서까지 거래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25%만 이렇게 어떤 수량 할인을 하고 있지 35%까지 주면서까지 거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거절하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고객에게 the quantity they buy, 그 사람들이 얼마를 사든 regardless of 뭐뭐와 관계없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얼마를 사든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당신한테만 특히 뭐 35%까지 할인해 주면서까지 거래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our prices are extremely blank and it not be worthwhile supplying on the allowance you have asked for. 그래서 우리의 가격은 뭐뭐 하기 때문에 네가 요청한 그 할인율까지를 서플라잉, 공급하면서까지 worthwhile, 그렇게 우리가 할 가치는 없어 보인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가격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죠?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뭐 하이는 말이 안 되죠. 우리 가격이 높기 때문에 깎아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상당히 경쟁적이다,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expensive, 비싸다, 이건 안 되죠. 싸다, 이건 뭐 그럴 듯해요. 그래서 2번, 4번 우리 가격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 이상 할인 못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보게 되면 therefore in this instance,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래 유감스럽게도 we have to your order. 그럼 어떻게 돼요? 35%를 깎아줄 수 없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거래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적이지만 turn down your order, turn down 거절하다, 이런데 reject 이런 얘기죠, reject.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accomplish, 그것을 뭐 이렇게 주문을 이행하다는 뜻이 되니까 전혀 거리가 멀죠. 그 정답은 comparative 하고 turn down으로 연결되어 있는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